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최근 미국 의회에서 국가 안보 관련 청문회가 잇따라 열리면서 세계 안보에 대한 워싱턴 정치권의 관심이 집중됐습니다. 특히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대해 미국 의원들은 초당적으로 우려를 표하고 있는데 특히 공화당 의원들은 바이든 행정부를 압박하며 적극적인 대처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첫 소식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마이크 로저스 미국 하원 군사위원장은 지난 8일 글렌 베너크 미국 북부사령관 겸 북미 항공 우주방위 사령관 등을 출석시킨 청문회를 주재하면서 북한의 미사일 위협을 주요 안보 현안으로 지목했습니다. Russia has suspended the New START treaty, North Korea is launching more ICBMs, and China is sending hypersonics around the globe. 민주당의 도널드 데이비스 하원 의원도 이날 청문회에서 북한은 지난해 역대 가장 많은 수의 미사일을 시험했고 식량 등 주민들을 위한 필수적인 것들을 희생시키면서 군사적 역량을 우선시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짐 하인즈 하원 정보위원회 민주당 간사도 지난 9일 연례 세계 위협 평가 청문회에서 북한의 미사일 위협이 증대되고 있는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North Korea's threatening behavior towards the United States and our South Korean allies continues at a high clip, even as their missile program makes rapid progress. 이 같은 의원들의 초당적인 우려는 곧바로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대응한 차세대 유격기 배치를 서둘러야 한다는 주장에 힘을 실었고 이어 공화당 의원들은 바이든 행정부를 압박했습니다. General Van Herk, last year during your Senate posture hearing, you testified that you were concerned about the ability to pace North Korean missile production capacity and capabilities. Just yesterday, we saw Kim Jong-un's sister warn that any attempt by the United States to intercept a missile test would be considered a declaration of war. General, can you share why it's important that the next generation interceptor reaches initial operating capacity as soon as possible? 의원들은 북한의 사이버 위협이 증대되고 있는 상황도 주목했습니다. In open source information, there's a lot of conversation about how effective the crypto criminals in DPRK in North Korea are about stealing cryptocurrency from wallets around the world, and that's in turn many times their export earnings, or what we know to be their export earnings. I think most of their earnings are stolen, so it's kind of hard to gauge what those might be. What is the United States doing to interdict and block and stop the illicit flows to North Korea through that mechanism? 지난 대선에서 민주당 후보 경선에 나섰던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 의원도 지난달 14일 상원 은행위 청문회에서 암호화폐를 통해 돈 세탁을 하는 주요 국가로 북한과 이란을 지목하면서 이런 불법적인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암호화폐 산업에 허점을 맞는 법안 발의 계획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의회 청문회에선 중국의 타이완 침공 시 한국의 역할에 대한 의원들의 관심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조맨친 상원 의원은 최근 군사위원회 청문회에서 한국을 비롯한 많은 동맹국들이 타이완 시나리오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아직 밝히지 않았다면서 만일의 사태에 대한 대비 태세를 지적했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 북한이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SRBM 2발을 발사한 지난 14일 미국 공군의 리벳 조인트와 코브라볼 등 첨단 정찰기들이 한반도 상공에 연이어 출격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항공기 위치 정보를 추적하는 트위터 계정인 리벳 조인트 등에 따르면 코브라볼은 이날 일본 오키나와 가데나 미 공군 기지를 이륙해 동해 쪽으로 비행했으며 북한의 핵실험을 탐지할 수 있는 미군 첨단 정찰기 RC-135U 컴뱃센트 정찰기는 한국을 동서와 남북으로 가로지른 후 제주도를 거쳐 동중국해 방향으로 날아갔습니다. 미군의 통신감청 정찰기인 RC-135V 리벳 조인트도 지난 14일 한국 수도권과 강원도 상공을 왕복으로 비행하며 정찰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북한의 핵개발 시설은 과거 영변과 일부 잘 알려진 시설들이었지만 이제는 훨씬 크고 넓고 복잡하게 확대됐다고 국제원자력기구 IAEA의 라파엘 그로시 사무총장이 밝혔습니다. 그로시 사무총장은 14일 워싱턴의 민간 연구단체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 CSIS가 주최한 대담에 참석해 이같이 밝히면서 북한 내 핵시설 확대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그러면서 IAEA가 지난 2009년 북한에서 철수했지만 현지 상황을 잘 파악하고 있다면서 결국 IAEA가 북한 핵시설에 대한 검증을 위임받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정치적 합의가 있어야겠지만 외교적 돌파구가 생기지 않더라도 핵 안전과 보안 등 북한의 핵 개발에 대해 IAEA가 기술적으로 관여할 부분들을 모색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국무부 고위 관리가 한국의 핵잠수함 기술을 공유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같은 동맹인 호주와 달리 한국에는 선을 그은 것인데 또 다른 국무부 관리는 북한 등 동북아 지역의 위협으로 인해 미국과 호주, 영국의 안보협의체 오커스의 중요도가 높아졌다고 강조했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앤서니 와이어 국무부 국제안보 비확산 부차관보는 15일 국무부 외신 기자클럽이 개최한 미국과 영국, 호주의 안보협의체 오커스 관련 기자 간담회에서 미국이 호주처럼 한국에도 핵 잠수함 기술을 허용할 가능성이 있느냐는 BOE의 질문을 받았습니다. 와이어 부차관보는 이에 대해 그럴 계획이 없다는 기존의 미국 입장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I think it's been clear from the outset, from the United States perspective, that we have no intention of sharing our naval nuclear propulsion technology further. 앞서 오커스 회원인 미국과 영국, 호주의 3국 정상은 지난 13일 호주의 핵 추진 잠수함을 오는 2040년까지 도입한다는 계획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미국은 호주에 최대 5척의 최신의 공격용 버지니아급 잠수함을 판매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 한국 내 일각에선 북한의 핵 역량 강화에 맞춰 한국도 핵 잠수함, 즉 원자력 추진 잠수함 개발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핵 잠수함은 원자력을 추진체로 쓰기 때문에 북한 등이 사용하고 있는 재래식 디젤 엔진 잠수함에 비해 훨씬 신속하게 움직이면서 수중 작전을 장기간 펼칠 수 있습니다. 미국 국방부는 동맹인 한국에 대한 미국의 핵 잠수함 판매 계획과 관련한 BOE의 질의에 기존 원칙과 함께 동맹의 긴밀한 협력을 답변으로 제시했습니다. 국방부 대변인은 우리의 초점은 우리의 우선순위를 일치시키고 공동의 힘을 증폭시키며 최첨단 방어 역량 개발과 획득을 가속화하는 다양한 첨단 군사 역량에 대한 3국 프로그램을 실행하는 것에 맞춰져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중요한 방어와 안보 역량에서 3자적 노력을 발전시킴에 따라 그것이 상호 이익이 된다면 동맹과 긴밀한 파트너를 관여시킬 수 있다고 밝혀 핵 잠수함 전개와 관련한 협력을 시사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마크 램버트 국무부 동아태 부차관보는 14일 전화 브리핑에서 동북아 지역의 군사적 위협을 지적하며 오커스는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정과 번영에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You've seen growing ballistic missile activity from the DPRK. You've seen this uptick in naval activity, combined forces of Russia and China, and you've seen the growth of naval activity by the PRC. 램버트 부차관보는 그러면서 오커스가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의 핵심이라며 미국은 자유롭고 개방되며 안정적이고 번영된 인도태평양을 실현하기 위해 오커스와 같은 협의체를 역내에 다수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BOE 뉴스 함지아입니다. 북한이 최근 정찰위성 발사에 국제법적 정당성을 확보했다고 주장한 데 대해 국제우주법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우주조약보다 북한의 정찰위성 발사를 금지한 유엔 대북결의가 우선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미국 웨인 주립대 로스쿨에서 국제법을 연구하는 찰스 브라워 교수는 15일 북한이 최근 우주조약 당사국임을 주장하면서 위성 발사의 정당성을 단보했다고 밝힌 것이 국제법적으로 타당하느냐는 BOA의 서면 질의에 유엔 헌장에 따른 회원국의 의무는 국제법적 권한을 행사하는 것이 다른 안보리 결정과 상충하는 경우 후자가 우선한다고 명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캐나다 맥길 대학교 항공우주법 연구소의 데이비드 첸 교수도 북한이 주장하는 우주협약은 권리사항으로 유엔 헌장에 따른 의무보다 앞설 수 없다며 이에 따라 안보리 대북결의는 평화에 위협이 될 경우 우주조약에 보장된 북한의 우주탐사 권리를 기각할 수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오는 17일 북한 인권 관련 비공식 회의를 개최하는 것은 북한 인권을 안보리 의제로 계속 유지하면서 관련 공식 회의 재개를 위해 정치적 동력을 쌓는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황준국 유엔 주재 한국 대사가 밝혔습니다. 황 대사는 15일 BOA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북한 인권을 안보리 공식 의제에서 빼야 한다고 주장하는 세력이 상당하지만 북한 인권과 안보 문제는
동전의 양면으로 함께 다뤄야 한다는 인식에 대해 공감대가 넓어지고 있다며 이같이 밝히고 17일 비공식 회의를 통해 이런 입장을 더욱 강조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북한이 안보리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핵과 미사일 개발 시험에 따른 결의를 부인하며 사실상 보이콧하고 있다면서 이것은 회원국의 의무를 저버리는 것으로 북한과 주민 모두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황 대사는 이어 중국에 대해서도 과거 10건의 강력한 안보리 대북 결의에 찬성했으면서도 지난해부터 추가 결의안에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은 분명히 자기 모순적이며 논리적으로도 맞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북한에서 여성은 김정은 정권의 선전 도구에 불과하다고 캐나다 외교부 산하 연구기관인 아시아태평양재단이 보고서를 통해 밝혔습니다. 캐나다의 아시아태평양재단은 14일 발표한 세계 여성의 날 북한 여성들의 우울한 영광 보고서에서 북한은 세계 여성의 날인 3월 8일에 성대한 기념 행사를 하며 여성을 사회주의 혁명가로 미화하고 있지만 실제로 북한 여성들은 가부장적 북한 사회에 예속돼 김정은 정권의 선전 도구 대상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북한 사회는 가사와 생계의 이중 부담을 북한 여성들에게 짊어지게 한다며 북한에서 여성으로 사는 것은 매일 역경을 겪는 일의 연속과 같다고 설명했습니다. 캐나다 아태재단 보고서는 특히 북한의 독특한 사회주의 사상이 여성들의 화장과 헤어스타일 등 패션 선택권마저 제한한다며 그러나 북한 여성들의 남한식 화장과 헤어스타일은 때때로 김정은 정권에 대한 미묘한 저항으로 보인다고 지적하고 이것은 기존의 경직된 성규범을 넘어 북한 여성들이 시위할 수 있는 집단으로 규합할 가능성을 시사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상으로 VOA 뉴스투데이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